네. 안녕하십니까. 안동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며칠 만에 사무실에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민호님, 네, 1등 하셨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리나요? 네, 오늘은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절차에 있어 이제 그 오프라인으로 어떻게 그 이자들이 그 부정을 할 수 있도록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전문 용어로 체인 오브 커스터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계 보관성입니다. 연계 보관성.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지속성. 그러니까 체인 아시잖아요. 체인이 계속 그 연결이 돼 있어야 이 자전거가 돌아가듯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절차가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동일한 그 시스템 절차로 이루어져야 되죠. 거기에 그 체인이 끊긴다고 하면 부정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체인 오브 커스터디에 위배가 되면은 그것이 바로 범죄 행위가 이제 그 안에 개입될 수 있고 무결성을 온전성, 무결성, 그리고 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그런 그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호용화님 오랜만입니다. 예, 경남 고성에서 군수 준비 중이고 군수사년하고 1년 뒤에 대선서 이준석이랑 붙으려고 합니다. 예, 꿈은 크게 가져야죠. 예, 좋은 생각입니다. 예, 그 경남 고성에서 군수를 하다가 대통령으로. 근데 이준석은 뭐 곧 있으면은 이 정치권을 떠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거 방송입니다. 이제 제목이 뭐였죠? 소명은 사전투표관이 하고 확인은 개표장관인이 하는 이런 그 무결성, 그 다음에 연계 보관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이건 뭐 검찰이나 경찰 그리고 이 수사기관에서는 거의 참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수사 기법입니다. 예, 특히 IT 업종에서는 더더욱 그러하죠. 그리고 과거에 간첩 사건에서 좌파 성향의 판사들이 국정원이나 검찰에서 공안 사범을 상대로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판결할 때에 주로 그 연계 보관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거의 무죄 취지의 재판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 그 1심의 사건, 왕지사 사건 이런 것들이 그러한 예죠. 그래서 그 판결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거기 보면 체인 오브 커스터디, 무결성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를 그 무결성으로 이제 판사들은 판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결성이 훼손된 것은 증거로 판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판사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역 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중앙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현재는 권순일 법무관이었다가 그 전에는 권영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했었고, 그 이후에 권순일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다가 이번에 이재명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굉장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노정희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또 법관으로, 대법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또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선거 전문가들이 사실상 없습니다. 제대로 된 그 전문가가 아니죠. 유튜브에 뭐 보면 뭐 선거 전문가, 전문가 수준이다,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전문가 다 전문가죠. 뭐 열심히 취재한다고 본다고 해가지고 전문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마추어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낸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전문성을 느끼려면 그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되고, 그리고 상당한 그 연구와 그다음 실제로 현장에서 팩트 체크도 해야 되는 것이죠. 방송만 해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 가게끔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이것은 그 언론사도 그래야 되지만 일반 유튜버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유튜브의 성장을 위해서도 팩트 체크라든지 자신이 한 그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질 줄 알아야 보다 성숙한 그런 그 앞으로의 이런 그 유튜버들, 개인 소셜 네트워크들, 이런 것들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개인의 뭐 사생활로 써도 됩니다. 뭐 사실 그 뭐 먹방이라든지 취미 활동을 통해서 아니면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곳이라든지, 관공서에서도 요즘 많이 그 유튜버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의 기성 언론사들도 뭐 TV조선은 거의 이제 100만을 눈앞에 두고 있더라고요. TV조선, 채널A 뭐 이런 곳에서도 유튜브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MBC, KBS, SBS 이런 지상파 방송들도 유튜브의 대중화에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이 방송에 대해서, 자신이 하는 방송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그런 그 성숙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체인 오브 커스터디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작년 5월 28일 2020년 5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청사에서 기자 100명이 넘게 이렇게 불러가지고 쇼를 했습니다. 그때도 그 체인 오브 커스터디, 그러니까 연계 보관성을 위배한 것이 바로 투표지 분류기에 있는 노트북을 분해하고 무선 랜 카드가 없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체인이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투표지 분류기에 노트북을 보여주기 전에 한 것이 뭐냐면은 투표지를 실제로 돌려본 겁니다.
투표지를 놓고 그러면서 1번,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번호별로 해가지고 쭉쭉 갔죠. 그러면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이 기표란에 도장을 찍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보니까 더불어민 그 사람 이름에 투표용지에 아래에 찍혔던 거죠. 그래서 우리 그동안 시연회 전에 제기된 많은 이제 유튜브 영상들이 또 돌아다녔잖아요. 그때 보면 이제 위에 기표가 없는데 그게 뭐 2번표로 간다든지 1번표로 간다든지 그런 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선관위 직원들이 의식을 했는지 전 단계에서는 그 밑에 기호란에 아마 찍었던 것 같죠. 기호가 있고 이름이 있고 당이 있나요? 그렇게 있으면 기호에 번호 찍은 것도 예를 들어서 2번 기호에 찍은 것을 위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2번에 찍은 거 C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기호에 찍었지만 이것은 2번으로 인정한다. 2번 표로. 그러니까 이게 기표란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번호에 찍어도 그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정상 투표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들의 시선을 이제 분산시켜 놓았죠. 그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코스가 이제 바로 투표지 분류기를 분류해서 그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투표지 분류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지금 또 방송이 좀 원활하지 않다고 지금 또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잘 나와야 될 텐데. 지금 방송이 네트워크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잘 들립니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좋아지겠죠, 뭐. 그래서 그래서 투표지 분류기가 세 가지가 이 올인원입니다. 그죠? 투표지 분류기, 이 겉이 있죠. 투표지 분류기가 있고, 거기 또 하나가 운영장치인 노트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죄송합니다. 좀 밤이 늦어가지고, 열심히 일하니까 이렇게 잠이 오네요. 그 세 번째가 앱선 프린트기입니다. 개표 상황표를 출력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 가지가 하나로 이제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투표지 분류기가 이제 하나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삼위일체하고 다릅니다. 아무튼 투표지 분류기를 열면 앞쪽에 당기면 노트북이 있고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분해를 했습니다. 분해를 하면서 제가 벤자민 위커슨 박사님의 투표지 분류기 내에 있는 자일런스 이런 것들은 제가 제외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부정선거 밝히는 데에는 물론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일단은 제외하고 LG 그램 노트북에 와이파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을 우리가 뒀죠. 그런데 앞전에 했던 투표지 분류기를 가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동하고 거기 투표지 분류기를 열었으면 이게 체인 오브 커스터디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계성이, 무결성이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거는 그대로 끝이 나고 거기서 그냥 끝난 겁니다. 끝이 났죠. 그러니까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왜?
그게 끝이 나고 그 기계를 한 것이 아니라 별도로 옆에 준비된 것을 가지고 딱 해가지고 저쪽에 저쪽, 그때 정확한 워딩은 제가 생각이 잘은 안 납니다만은 별도로 준비된 겁니다.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떼버리면, 붙여 있던 것을 떼버리면, 그러니까 와이파이의 패드 부분, 와이파이를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것을 뗀 거죠. LG전자에서는 와이파이를 제거하고 납품했다는 거를 제가 취재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납품하고 나서 그 선거 기간 동안에 부착을 한 거죠. 와이파이가 되는 것을. 그래 놓고는 5월 28일 두 개표 시연회 때 급하니까 그것을 열로 가열해가지고 흔적이 남아버렸습니다. 떼낸 흔적이. 그러니까 LG전자에서는 그런 생산할 때의 표면 상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떼낸 흔적이 바로 포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그 전문가들, 뭐 LG전자도 그렇고 그 외에 기타 여러 군데 제가 전문가들을 수배하고 취재해서 그 표면 상태를 보니까 뭐 이거는 뭐 딱 보고 한 1분, 2분 정도 보니까 이것은 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전문가들이 이거 뭐 붙였다 떼낸 거네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붙였다 떼냈으면 작동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28일 두 개표 시연회 때는 그 작동이 안 되는 그 떼져 있는 거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거, 그것은 아마 무선에 가득 붙어 있었겠죠. 근데 떼낸 상태에서는 이 가동이 되질 않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체인 오브 커스터디, 연계 보관성에서 벗어난, 이것을 바로 우리 쉬운 얘기로 야바위죠. 야바위. 장난친 거죠. 그렇게 해서 노트북에 투표지 분류기에는 전산 장비가 있으면 안 됩니다. 통신 장비도 없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로 여러 차례 기사화했습니다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거나 저를 고소하거나 하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와이파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걸어오면은 뭐 자신들이 당할 거니까. 근데 지금 3월, 4월 달에 그때는 저를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유의 선거방해죄,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을 뭐 제가 징역형 살 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그런 것들은 걸었으면서 제가 쓴 기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고발, 고소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 오산시에서는 또 그 지역 안민석과 맞붙었던 예비역 그 장군 출신의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죠? 아무튼 국민의힘,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섰다가 요번에 떨어지셨는데, 그분도 재검표 신청을 했죠. 오늘 경기도에서 수원지방법원에서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뭐 오랜 기간 재검표를 하고 나서 제가 방송을 봤습니다. 보니까 보이콧을 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법관들의 오늘 진행을 보니까 이건 뭐 완전히 대한민국의 대법관 수준을 완전히 떨어뜨린 품위
유지를 못한,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뜻을 받아들인 그런 것으로 이해를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그 대륙아주 거기가 아마 이 그 부정선거에 그러니까 대륙아주가 어떤 곳이냐면은 주로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거가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지만 그 기타 여러 조합장 많죠. 농협조합장 뭐 그리고 교육감, 그다음 축협 뭐 나머지 여러 군데 뭐 총학생회 회장, 그다음에 요번에 문제가 됐던 성남시 도시개발 뭐 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각종 그 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에 이제 관여하는 거죠. 선관위가 K보팅 같은 시스템을 이제 그러니까 수익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로 K보팅도 그렇고, 그래서 K보팅을 한 것이 과거 방송에서 가수들의 이제 평점을 매기는데 장난을 치다가 걸린 그런 예도 있습니다. 예, 인지 장사님, 다음에는 전체 동영상 촬영을 보고 싶네요. 네, 전체 동영상이 있습니다. 5월 28일 그 전체 쭉 찍은 동영상이 있는데 그거 보면 다른 그 투표지 분류기가 그 다른 걸를 뜯어서 이제 한 겁니다. 그것도 제가 확인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래 물어보고 또 제가 아마 그 기사로 나가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네. 말도 다릅니다. 또 이게 거짓말 치다 보니까 부서별로 말이 달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거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뭐 이렇게 보면 그 투표지가 어떻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를 그 변호사들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 올바른 진단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병원에 지금 부정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 나라가 죽느냐 망하느냐 흥하느냐, 아니면 체제가 붕괴되는 그런 거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그 병원으로 하면은 중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게 지금 옳은 의사를 만나야지, 그렇지 않은, 옳지 않은 쉽게 설명을 하자면 돌팔이 의사한테 가가지고 진단을 받으면 올바른 병에 대한 진단이 나오겠습니까? 여기도 아픈 것 같고 저기도 아픈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뭐 여기 다쳤으면 여기 아프다, 뭐 머리가 조금 아프다, 이런 그냥 단편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관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뭐 그렇게 얼렁뚱땅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진단이 옳게 돼야 된다. 그래서 접근을 잘해야 된다. 네, 그리고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치밀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치밀하게 하느냐.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3명밖에, 지금 제가 지금 카메라를 2대를 틀어놓고 보는데 제가 보는 핸드폰에는 3명이 나와 있고, 지금 저 영상 찍는 핸드폰에는 17명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게 17분이 지금 보고 계신데, 요거는 뭐 약간의
컴퓨터상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예, 그런, 어쨌든 계속 그럼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는 3명으로 나와가지고요. 아까는 방송이 잠깐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예. 아, 그렇습니까? 테임스박님, 네. 저는 지금 17명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 영상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보기로 해가지고 한 1.25배나 1.5배로 배속으로 하면 제가 지금 하는 것이 좀 빨리 들릴 수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제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안동데일리도 취재를 했고, 파이낸스 투데이도 취재했고, 에포크 타임스도 취재했고, 나머지 유데일리도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또 미디어 투데이인가 거기도 취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에 대해서 취재하는 거 다 나름대로 언론사별로 그 장점을 가지고 잘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동데일리는 정말 접근을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를 밝혀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제가 취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취재 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였고, 그다음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취재한 것들의 이 가치라는 것은 정말 돈으로 환원할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저는 일단 보람을 느낍니다. 보람을.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댓글을 통해서 제가 이 댓글을 보면 용기를 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댓글에 보면 호용아 님이 이렇게 했네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조충렬 안동데일리 기사입니다. 이런 댓글을 보면 제가 또 기분이 좋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가, 스톱하지 않고 끝까지 밝히는 것은, 이것은 제가 감당해 내야 되는 그런 사명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말 양심적으로, 이건 기자의 양심을 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사회의 권력층이 그리고 국민의힘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침묵을 한다면 이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취재를 하면 할수록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제가 여러 많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참 오해를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자리를 또 빌어서 그분들에게 제가 정말 일선에서는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격려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한 분 한 분들이 각자 분업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해서 그분들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한 겁니다. 해보니까. 그래서 오해받기 딱 십상이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 역시 그 사람들도 피해자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 가해자는 그럼 누굽니까? 누굴까요? 저도 아직 정확하게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천대엽 대법관이 어제
인천지방법원에 있었던 그 검증 조서를 자기가 참 웃긴 일이 돼버렸죠. 그 검증 조서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대법원에서. 예? 관내 사전투표에서 민경호 후보 표가 300장이 늘어났고요. 정일영 후보는 2장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어제 천대엽 대법관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재검표를 요청했는데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러면서 민경호 후보가 개표 당시보다 300표가 는 것은 맞다. 맞으나 그 300표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런 그 소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침에 일찍 제가 고발장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민경호 후보 측이나 변호사 측에서 써야 되는 것이 사실 맞죠. 그런데 제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에서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12월 13일 날 제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유의 선거 방해죄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바로 투표 증감죄에 해당되는 그런 발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봉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거기에 투표지가 더 들어갔다. 전주시 완산구 33동에 이야기가 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투표유저 증감죄 공직선거법 제249조 투표유저 및 증감죄로 해서 제가 고발장을 써서 성명불상이죠. 제가 거기에 내가 누군지는 모르죠.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불순 세력이 선관위 직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선관위 직원들이 잘 관리했는데 정말 그 도둑, 그죠? 제가 영화를 생각하면은 미션 임파서블의 톰 크루즈 같은 역할. 그 다음에 제가 홍콩 영화 옛날에 있었죠. 주윤발 나왔던 보면 이제 미술품 훔치는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깜짝같이 누군가 들어가서 선관위 직원들 몰래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투표한 봉인지를 뜯고 그 안에 가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지를 더 넣고 싶으면 넣고 빼고 싶으면 뺀다. 그게 증감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9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천대엽 대법관이 그거 맞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법에 따라 심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또 이거는 형사소송법에 보면 형사소송법 234조에 고발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범죄 행위를 누구나가 범죄 행위를 알았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다. 1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23조 1항은 일반인들이, 두 번째 2항은 공무원은 이런 불법 사항을 알게 된 때에는 고발을 하여야 한다. 여기는 의무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이 공무원들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참 시민으로서 마땅히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숙된 시민 정신을 발휘해서 오늘 투표의 위조 및 증감죄로 제가 고발을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된 내용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사전, 우편, 뭐 갈로 쳐놨죠. 뭐 있는데 투표함 이상 유무 확인서입니다. 이게. 네, 그리고 요 위에 보면은 잘 안 보입니까? 네, 이상 유무 확인서 이런 양식이 있습니다. 이게 사전 투표, 선거 사무 절차 편람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거법상 신분, 성명, 그다음에 추천 정당 또는 후보자, 그다음에 상기 본인은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김애진으로부터 사전투표함, 우편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의 용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전투표함, 우편투표함 상태를 살펴본 후 설명 내용과 같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개표장관인 아까 위에 있는 분이시죠. 6시네요. 6시. 6시가 있네요. 좀 이상한 6시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아무튼 6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전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의 2020년 4.15 총선 때 사용한 투표한 이상 유무 확인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나와 있듯이 그 매뉴얼이 있죠. 선관위에. 그러니까 지도 홍보계장이 특수봉인지의 용도 등에 대한 그러니까 투표함에 특수봉인지의 용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상태를 살펴보고 설명 내용과 같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라고 해서 이거를 증명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투표함의 보관 상태에 이상이 없었다. 4, 5일 동안 보관하는 중에. 그죠? 유경수 여사님 있네요. 맞네. 이거는 맞네. 그럼 왜 그러냐. 깨씨 이상한 성씨가 많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대영님. 네, 유경수 여사가 계시네요. 저는 그렇네요. 저는 유경수 여사 빼고는 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6시가요. 아무튼. 자, 아무튼 이 개표 참관인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이때 그 참여한 4, 5일 동안 보관하고 있었던 투표함을 확인하는 사람이 개표 참관인입니다. 이날 그 개표 참관을 해서 이 확인서를 써주고 경찰하고 여기 지도계장, 선거사무원들하고 같이 봉고차를 타고 정복 입은 경찰관 2명과 함께 개표장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동을 해서 개표장에 들어가서 또 그 개표 참관인이 이제 개표 참관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거는 필요 없이 이제 설명만 하겠습니다. 이런 그 절차입니다. 선거 관리를. 그러니까 이게 구멍이라는 거죠. 그죠? 이해가 좀 됩니까? 어떻습니까? 제 말을. 그러니까 이 투표함에는 일련 번호가 있습니다. 일련 번호가 959 처음 단위로 나가더라고요. 959 0001부터 해가지고 투표함이 번호가 이렇게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야 관리가 되죠. 관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50통, 투표함이 50개, 100개, 심지어는 제가 안동에 개표 참관을 해봤는데, 어쨌거나 100개, 150개, 200개 정도 되는 거를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서명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투표함에는 그 관리번호가 있다니까요. 있는데, 그럼 정작 중요한 그 봉인지가 굉장히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정작 필요한 것이 봉인지의 일련 번호죠. 근데 봉인지에, 특수 봉인지 파란 거 아시죠, 여러분? 거기에는 일련 번호가 없다는 겁니다. 관리 번호인 일련 번호. 뭐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인 오브 커스터디에 부합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한 사람이 자신이 서명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쓴 글씨를 내가 보고 확인해야지. 남이 쓴 글씨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바로 이것이 구멍이었습니다. 이 점을 활용해서 불순 세력들이, 저는 뭐 선관위 직원들이 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은, 불순 세력들이 중간에 투표함이 보관된 장소에 가서, 아니면 뭐 어디서 간에 바꿔치기를 어디서 차 안에서 한다든지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수사를 해보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고발장을 낸 겁니다. 어쨌거나 불순 세력이 그 안에 누군가는 집어넣었습니다. 표를요. 전주시 완산구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예? 투표용지 교부수가 4,674명한테 투표용지를 줬는데, 개표를 해보니까 4,684표가 나왔을 거예요. 그 10장이 더 많죠. 뭐 아무튼 맞춰보려고 하다가 10장이 더 집어넣어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고치지 못해서 개표 때 그런 것이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전주시 완산구 같은 경우에 뭐 그냥 사실관계도 확인 끝까지 하지 않고,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 의뢰도 하지 않고 그냥 틀린 채로 그냥 발표를 한 겁니다. 이거 큰 죄입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선거법 249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그리고 고발해야 되죠. 아까 형사소송법의 234조에 의해서 고발은 일반인인 경우, 공무원인 경우 해가지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공무원은 그 사실을 잘못되고 법률을 어긴 것을 알게 되면 고소 고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근데 일반인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됐으니까 면죄가 되는 거죠.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는 것이고 하니까.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또 증거가 나온 거죠. 자, 이렇게 이것은 이게 바로 이것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소송법에는 당연히 증거로 볼 수밖에 없는 서류들이 있는데, 바로 이 경우 비례대표 전주시 완산구 3동 비례대표 교표상표에 위원장이 대법관이 부장판사죠. 위원들하고 다, 그다음에 선거 사무원들 해가지고 서명이 다 돼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를 기소한 검사도 그렇고, 저에게 아마 저와 다투는 검사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력이 인정되는 서류가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또 하나가 6월 28일 인천지방법원에 있었던 검증 조서에 나타난 민경욱 후보가 300표가 더 많이 나온 거를 천대엽 대법관이 어제 확정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동데일리 조충열 제가 고발 조치까지 하게 된 겁니다. 이 제목이 오늘 서명은 사전투표관이 하고 이상 유무하기는 개표장관이 하는 이
참, 이 나라가 정상입니까, 이게? 야, 참, 큰일 났습니다, 이거. 그죠? 이게 지금 공문서가 있다니까, 이게. 네, 보이시죠? 이걸 개표 참관인이 하긴 한다니까. 그 서명은 누가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투표 참관인이 합니다. 그 사전투표 참관인은 아마 한 번 합니다. 한 번. 그리고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오전 오후 나눠서 했다 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관리. 그러니까 이게 개표 참관인이 가가지고 뭘 확인했다는 겁니까? 뭐 이미 바로 이런 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 컴퓨터를 하다 보면 이제 백도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백도어, 뒷문을 열어놓는 거죠. 이거 해커들이 자주 많이 이용하죠. 특히 중국의 해커들, 그다음 북한의 해커들이 이걸 이용해서 사이버머니나 그 다음에 악성 코드를 집어넣어서 컴퓨터를 망가뜨리고 개인정보 등을 수집해서 범죄에 활용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계속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계속 드릴 겁니다. 드릴 거고, 또 지금 앞으로 이렇게 뉴스들이 계속해서 쏟아질 겁니다. 자, 이거는 그 공직선거 절차 사무 편람의 내용인데요. 공직선거 절차 사무 편람 740페이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전투표함 개표장 이송 전에 우편 투표함 이송에 동반할 개표 참관인에게 투표함 특수봉인주의 보안성에 대해 설명한 후 사전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고 확인서를 진구한다. 별지 제1-4-2호 서식. 아까 보여드렸죠. 그 양식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와 관련한 그 조항이 749페이지에 가면 이제 우편 투표 개표 요령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제가 다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다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여기도 4번에 보니까 유무효투표 집계 전에 따라 선거구별로 개표 사항표를 각각 작성하고 심사, 집계부로 인계하여 확인, 점검 과정을 거친 후 위원의 검열 및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이 공표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한 기한부터 해가지고 선거별 투표지 분류, 정당 후보별 투표지 분류, 개표 공표하는데요. 여기도 이게 동시선거의 우편투표 개표 요령입니다. 다음
개표 관리인데요. 750페이지, 750페이지 가를 보면 사전 투표함에 개함해가지고 사전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한 후 사전 투표함이 도착한 후 구시군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개표 참관인의 참관하에 사전 투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사전 투표함의 개함을 선포한.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이 개표 참관인이 서명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서명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필적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네? 뺏겨 쓴 거를, 남이 뺏겨 쓴 거 써가지고 새로 붙였다고 한다고 해도 여기에 관리번호인 일련번호가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구멍이라 하죠, 구멍. 어려운 말로 백도. 예? 뒷문을 활짝 열어 놓은 겁니다. 그 열어 놓으니까, 예? 불순문자들이 거기 가서 투표지를 넣거나 빼는 그런 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되는 이상한 투표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네. 근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질문 있으면 질문을 좀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또 제가 오후 2시부터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또 집회가 있습니다. 그 집회에서 제가 또 마이크를 한번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이 말도 안 되는 이 연계 보관성, 연계 보관성이 훼손된, 무결성이 훼손된, 오염되게끔 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처벌받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댓글을 다신 분에 대해서 읽어드리고, 아니 제가 지금 슈퍼챗도 되는데 요즘 회원가입도 안 하시고 좀 서운하네요. 회원가입도 많이 해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슈퍼챗도 좀 쏴주시면 제가 좀 방송하는데 힘이 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좀 재미가 없었나 보죠. 계신 곳이 서울 사무소인가요? 여기는 우리 집입니다. 서울 우리 집입니다. 서울에 은평구에 있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노래 보면은 그 노래에 연신내, 너는 집이 연신내고 나는 강남인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연신내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이. 예. 여기 질문이니까 제가, 계신 곳이 서울 사무소인가요? 서울 사무소는, 종로 상가에 있고요. 제 집은 은평구 연신내, 여기가 대조동입니다. 대조동. 연신내역에서 가깝습니다. 최민호님, 처음으로, 1번으로 오셨고요. 개나리님 오셨고, 허용화님이 또 오셨고, 람라프님 오셨고, 스마일바이님 오셨습니다. 콩이 대장님 오셨고요. 인지장사님 오셨습니다. 테임스방님, 저는 18시, 테임스방님 오셨고요. 나자유님 오셨고요. 이창수님 오셨고요. 이대영님 오셨고요. 나자유님 오셨고요. 무한님 오셨네요. 예. 허니꿀롱호님, 네, 고맙습니다. 사회부정선거, 그리고 테임스방님이 이제 또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질문이 또 궁금한 거, 선거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뭐 질문 나올 동안에 지금 제가 뭐 짬나는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면, 이건 뭐 완전히 국민을 정말 그 우습게 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저지른 사기 범죄입니다.